네, 오늘 여러분께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해 주실 고려대학교 김현수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열기가 이렇게 뜨거워서 제가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을 굉장히 잘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여기에 온 그 보람을 이제 제가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제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를 드리겠고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근무하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그 제가 근무하는 그 근무지는 여기 보시면 해부학 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부학 하면 뭔지 알죠? 그래서 의과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뭐 많은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데 해부학 교실에서는 그 인체의 구조를 이제 많이 공부를 하는 교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 가면 그 의과대학생들한테 그 해부학 강의를 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연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그 여러분들 진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도움이 됐을까 해서 의사과학자가 어떤 사람인가? 의사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 과학자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의사과학자라고 하면 그 뭐 쉽게 말하면 그죠? 의사이면서 과학을 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에서는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지만 그 연구실에 가면 이제 제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은 그 의사과학자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 측면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연구실에서 뭘 하는가, 그죠? 과학자로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 그런 연구 내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구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근육이 뭔지 알죠? 그래서 근육의 감소를 억제하는 약물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굉장히 이제 많은 기관의 그 대학교도 나오고 연구소도 나오고 뭐 제약회사도 나오고 이제 뭐 교수님들도 나오고 한데 그 연구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 나와 있는 그 대학교나 연구소 뭐 박사님들은 제가 연구를 같이 하는, 제가 도움도 받고 도움도 드리고 하는 그런 연구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제 뭐 경력이기도 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의 성적표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면 점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연구자들도 점수가 다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연구 논문이 될 수도 있고 특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제 연구자로서의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발표하는 논문의 그 리스트가 나와 있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그 특허, 그죠? 아까 제가 뭐 신약을 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한 그 특허 내용이 있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아까 제가 뭐 의사과학자라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제 경력이 뭐 이제 의과대학을 제가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 이렇게 과학을 했어요.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환자를 보는 어떤 임상 의사가 아니라 연구를 하는 이제 과학자가 된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도 아마 의과대학을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학생, 뭐 이제 지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이제 진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의과대 학생들이 임상의학을 전공하고요.
아주 그 소수의 의과대 학생들이 그 기초의학이라는 걸 전공을 합니다. 그래서 임상의학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환자를 보는 의사를 말하고, 기초의학이라고 하면 뭐 연구를 하는 의사를 말하는. 그래서 임상의학을 전공하게 되면 근무지가 보통은 병원이에요. 그래서 환자 진료를 하는 게 주 임무가 되고,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주 근무지가 학교예요. 그래서 교육과 연구를 하는, 이렇게 이제 크게 진로가 이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의학을 하는 사람을 임상의사라 그러고, 또 기초의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달리 말해서 의사과학자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이 의사과학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내가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어떤 의사가 될 건가, 그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최근에 그 근육의 그 유용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육을 키우는 것이 혹은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작년도 3월에 여기 보시면 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운동을 하지 않고 근육을 만드는 약물을 개발했어요. 미국의 연구소에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그 어떤 그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루게릭 들어봤죠? 루게릭병 혹은 뭐 근육 위축증, 이런 질병들은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질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난치병이라 그러기도 하고 혹은 뭐 불치병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근육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근육의 양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단 말이죠. 이 슬라이드가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슬라이드 내용 하나만 잘 듣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뭐 제 강의를 다 들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아마 중고등학생들도 계신데, 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그 다양한 기관을 배워요. 소위 말해서 소화기관, 호흡기관, 또 내분비기관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근데 내분비기관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건 아마 뭐 갑상선, 뇌하수체 이런 걸 떠올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근육 조직이 내분비기관으로 이제 점점 그 성격이 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육이 수축할 때, 이건 여러분들 운동할 때 이제 근육이 수축하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수축하는 근육 조직에서 어떤 물질을 분비하는 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육은 그냥 단순한 그 수축 이완기관이다, 그렇게만 우리가 쭉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근육에서 어떤 물질이 분비된다는 게 알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뭐라고 붙였냐면, 이름을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그 마이오카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마이오란 말은 머슬이란 말이고, 카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생들은 아마 배웠을 텐데, 사이토카인, 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육 조직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라 그래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육을 바라보는 어떤 컨셉,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한 골격기관이 아니라 근육은 내분비 기관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개념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현재 우리 생물 교과서에는
근육이 내분비 기관으로 규명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연구하는 연구 논문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muscle is endocrine organ 그렇게 디파인이 다 돼 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교과서에도 아마 이 개념이 들어가서 근육을 바라보는 개념이 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에서 어떤 물질이 분비가 되고 이 물질이 굉장히 우리 인체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그게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느냐면 운동과 질병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논문들을 결과를 보면 운동을 하게 되면 특정 질환의 발생이 덜 생겨요. 여기 밑에 보시면 운동을 하게 되면 발생률이 떨어지는 질환들을 이게 정리를 해놨어요. 당뇨병.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병의 발생이 28%덜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뇌혈관이 터지는 것, 뇌율혈. 그다음에 심장병. 그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건 여기 보시면 특정 종류의 암도 운동을 하면 덜 생기는 게 알려졌어요. 모든 종류의 암이 덜 생기진 않아요. 유방암하고 대장암이 운동을 하면 덜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오랫동안의 임상 관찰에 의해서 다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각 연령대별로 운동량을 권장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하셔야 돼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많은 운동을 사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망률의 4등이 운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 인액티비티니까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전 세계 사망률로 봤을 때 4등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운동이. 그래서 WHO에서 굉장히 운동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런 많은 자료들이 다 그 사실을 검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왜 운동을 하면 이런 질환들이 덜 생기는가, 이런 건강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가, 그걸 잘 이해를 못했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이제 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되는 물질이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마요카인이 아마 그런 일을 할 거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근육이 수축하잖아요. 그래 근육이 수축하면 그 수축하는 근육에서 굉장히 많은 그 마요카인이라고 하는 호르몬 같은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이 아마도 이런 암도 억제하고 당뇨병도 억제하고 이런 좋은 그 어떤 그 건강 효과를 내게 하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가설이 금방 성립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요카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그 관점에서 이제 마요카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요카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굉장히 그 논리적인 뭐 아주 그 확대를 하지 않아도 그죠? 운동할 때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운동하고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물질로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유사 효과 하는 물질로 개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논리에서 그죠? A는 B고 B는 C면 A는 C. 그죠? 그 마요카인은 운동할 때 나오는 물질이니까 그죠? 이 물질을 잘 이용하면 운동을 하지 않고도 운동한 효과를 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가능한 거예요. 슬리핑 엑서사이즈. 내가 잠을 자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 운동한 효과를 계속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요카인을 잘 활용하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뭐 연구자들이나 많은 그 제약회사들이 요 마요카인을 어떻게 하면 치료제로 개발해 볼까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연구하는 주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거예요. 근감소증. 뭐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근감소증이니까 근육의 양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근육의 양이 없어지는 거는. 여기 보시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근육의 양이 줄겠죠. 그다음에 그 많은 약물들이 우리 몸의 근육을 또 없애는 그 효과를 갖고 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노화. 나이가 들면 점점 이제 근육의 양이 몸에서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회가 굉장히 고령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다.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뭐 평균 연령이 이제 90대 가까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을 근육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근육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이제 할아버지, 그죠?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근육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운동량을 이렇게 요구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필수적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령화 사회에서 제일 큰 산업이 뭐냐? 항노화 산업이라고. 그 핵심이 이거예요. 근육의 양을 유지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끝나고 이제 성장을 해서 어떤 그 직업 그 이제 세계로 나갈 때는 이 산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을 거예요. 근육의 양을 조절하는 많은 물질들이 나올 테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부터 제가 왜 근감소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되는지를 몇 가지 제가 그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나이가 들면 근육이 없어지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추럴 프로세스라 그랬어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없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거를 질병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인간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수명이 계속 길어지니까 이게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예요. 몇십 년을 근육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 이 근감소에 대해서 ICD-10 코드를 부여를 했어요. ICD-10 코드라는 게 뭐냐면 아마 여기 그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은 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최근에 그 게임 중독이 질병이냐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들 요 말이 가끔씩 나와요. ICD-10 코드. 이게 뭐냐면 ICD-10 코드가 부여됐다는 것은 질병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2016년도에 미국에서 근육의 양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ICD-10 코드가 부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등장한 거예요. 새로운 질병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병으로 등록이 되면 의사가 처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처방하려면 약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질병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약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육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처방할 약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2016년도부터 전 세계 빅
제약회사들이 근육 감소를 억제하는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뛰어든 거예요. 이 어떤 약물 시장에서 첫 번째 약물을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그 시장을 굉장히 넓게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벌써 이제 한 3년 됐잖아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근육이 없어지는 거죠. 근육 감소가 이게 이제 어깨 근육인데 그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근육 감소는 생각보다 빠른 시기부터 일어나요. 30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가 되면 근육의 양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대 정도가 되면 원래 근육의 거의 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70대 이후가 되면 급격하게 근육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을 억제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약물이 필요한 거예요. 약물을 먹어서.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 그 어떤 기관들에서 예측하는 걸 보면 이 분야에 대한 시장 규모가 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시장이 커질 거다. 다들 예측하고 있어요. 뭐 그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가 계속 고령화되잖아요. 그래서 유병률이 10% 이상이 되는 거예요. 70대 이상의 그 인구는 전부 이 질환군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고령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뭐 이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그 대상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만 개발하면 뭐 블랙버스터 소위 말하는 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근육이 감소하는 게 그 자체로도 큰 문제가 되지만 심각한 게 이런 거예요. 근육 감소가 다른 질환하고 동반이 되면 예후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근감소성 비만. 그러니까 비만한데 근육의 양은 없는 거예요. 요 대상군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비만한 상황인데 근육의 양은 더 없어지는. 그걸 우리가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위험도가 5.5배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 감소 현상이 다른 상황하고 동반이 되면 예후를 더 안 좋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지금 이 근육 감소하는 게 우리한테 심각한 어떤 건강에 대한 위험 요소인데 현재까지 그 미국 FDA 허가받은 치료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연구자들 혹은 제약회사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마요카인 연구에 대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마요카인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육을 단순한 골격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분비 기관으로 우리가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분이 이분이에요. 그 닥터 페더슨 박사라고 이 덴마크의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봤을 때 우리가 운동을 하면 굉장히 그 좋은 건강 효과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왜 그럴까를 이 사람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착안한 게 분명히 운동을 할 때 근육 조직에서 뭔가가 분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용어를 제시를 했어요. 새로운 용어.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마요카인이에요.
근육에서 뭔가 물질이 분비될 거다. 이렇게 해서 어떤 새로운 그 용어를 제시를 합니다. 이 학계에. 뭐 과학의 발전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그죠? 새로운 가설이 나오면 많은 과학자들이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하거든요. 그게 검증이 되면 이제 정설이 되는 거고, 검증이 안 되면 그거는 단순한 가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03년도에 이 용어를 제시를 하고, 그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근육에서 물질이 분비가 되는가, 분비가 되면 어떤 게 분비가 되는가, 그걸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많은 물질들이 한 10년여에 걸쳐서 찾아졌어요. 아, 실제로 근육에서 물질이 분비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보시면 이름이 뭐 친숙하잖아요. 우리 한국 분이에요. 이세진 박사님이라고. 이분도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 중에 하나를 2007년도에 찾았어요. 물론 이분이 지금 그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미국 그 존스 홉킨스에 있는 박사님인데, 이분 찾아요. 근데 많은 물질이 이제 찾아지니까 또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갖게 되냐면, 과연 그 물질이 정말로 중요한 물질일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분비된다고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물질이 분비된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러면 그 물질이 과연 우리가 실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는 물질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던 때에 2012년도에 이 과학자가 그거를 증명을 해냈어요. 한 과학자가. 이 사람이 그 하버드에 있는 그 브루스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그 사실을 발견했냐면, 요게 이제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 중에 하나인 요거 아이리신이라는 물질인데,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이 사람이 증명을 했냐면, 지방에 갈색화를 유도한다고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지방의 갈색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는 지방은 백색 지방이잖아요, 그죠? 화이트 팻이고, 그 지방 종류 중에 갈색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색깔이 갈색 지방으로 나는데, 이건 그 열을 만드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할 때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꿔서 지방을 태우게 하는 그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물질이,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걸 이 사람이 이제 밝혀낸 거예요. 2012년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의 어떤 임상적인 중요성을 이 사람이 증명을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치료제 개발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증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제가 2012년도 이전에는 저도 이 물질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마이오카인이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고. 근데 우연히 제가 이 시기에 이 브루스 연구실 바로 옆에서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 하버드 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아까 제가 연구란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디스커션도 하고, 그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옆쪽 실험실에서 보니까 이런 어떤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연구 주제가 뭔지를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마이오카인이라는 걸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이 뭔지를 제가 이제 좀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 어떤 연구 대상으로서 굉장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위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하여튼 그런 그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뭐 제가 고전을 잘 못하지만 그런 말이 있지 않나요? 그 세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의 서성이 있다, 이런 말이 또 있는 것처럼, 하여튼 여러분들 주위에 굉장히 하여튼 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여러분한테 중요한 어떤 그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연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게 됐고, 그죠? 이 연구를 내가 이제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조사를 해야 돼요. 이 연구를 내가 수행을 해서 경쟁력이 있을까, 그죠? 할 만한 연구인가,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죠? 내가 관심 있다고 무조건 덜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연구가 다 돼 있는 분야에 가서 내가 뛰어들면 그 뭐 99% 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황 조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연구소가 이 분야 연구를 하고 있고, 자 이제 파악을 해봤어요.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큰 연구소들이 이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새로운 주제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인데, 이 마이오카인에 대해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논문의 숫자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논문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2차 함수의 그 패턴을 그리잖아요. 굉장히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연구 관심이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 않고, 그죠? 연구 내용도 굉장히 좀 초기 단계에 있다고 이제 판단해서, 이런 상황이면 내가 한번 경쟁을 해볼 만한 뭐 그죠?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시장에 어떤 회사들이 실제로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가? 여기 보시면 뭐 그죠?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굉장히 그 유명한 회사들이 이미 이 분야 연구를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몰크, 노발티스, 릴리, 이런 뭐 굉장히 그 다국적 제약회사거든요. 굉장히 큰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서 이 분야에 벌써 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특허 같은 것도 보면 이 위쪽이 이제 해외고, 이 아래쪽이 우리나라 특허야.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보시면 좀 차이가 있죠, 간격이.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은 아직도 좀 초기 단계, 그 외국에 비해서. 이런 상황이면 우리나라에 있는 연구자로서는 굉장히 해볼 만한 분야예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연구하는 그 어떤 개념들을 잠깐 설명해 드린 건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요 위쪽하고 아래쪽을 보시면, 요게 이제 쥐의 근육이에요. 보면 여기는 근육이 좀 작고 여기는 근육이 좀 많잖아요. 그죠? 이게 왜 무슨 차이냐 하면, 두 쥐에서 어떤 특정 단백질의 발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이오스타틴이라고 하는 요 단백질의 발현이 근육량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그 기술, 그죠? 기술의 개념은 요 단백질의 발현량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근육량을 크게도 만들고, 이제 뭐 작게 만들 이유는 별로 없지만, 근데 근육량을 또 우리가 확대해 보겠다, 근육량을 키워 보겠다, 이런 이제 기술을 우리가 이제 구축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저희들이 이제 아까 그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고, 그 지금까지 많은 그 물질들이 찾아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분야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분야를 선도하려면 새로운 물질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남들이 찾아놓은 물질을 갖고 연구하면 항상 2등 혹은 3등 뭐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건 우리가 그 새로운 근육 분비 물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뭐 그 디벨롭한 기술이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4가지 종류의 새로운 물질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디에 적용할 거냐? 아까 제가 근육 분비 물질을 활용해서 근감소, 근육이 감소하는 걸 우리가 이제 억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근육 감소를 억제하는 그 물질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았고 또 그 근육 감소를 억제하는 화합물이란 건 여러분들이 뭐 그죠? 케미칼을 말하는 거죠. 이게 천연물일 수도 있고 뭐 합성물일 수도 있고 그렇게 네 가지 종류의 화합물을 저희들이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근육 분비 물질이나 요 화합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허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연구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 뭐 연구란 게 이제 어떤 연구를 해서 결과를 얻어서 그게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특허를 우리가 이제 등록하는 거고, 또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또 국제 논문에 발표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국제 저널에 이제 심사받고 있고 특허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육 감소를 억제하는 물질을 찾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에 있었을까? 이건 제가 이제 특허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데 있어요. 그런 효능을 갖고 있는 물질이.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결과가 뭐냐면 피톤치드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피톤치드. 그 피톤치드가 숲에 가면 뭐 그죠? 많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피톤치드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 종류가 아니라 50가지 이상의 케미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향도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피톤치드 안에 이 근육 감소를 억제하는 성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찾아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특허를 갖고 있고, 또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건 호주에 가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뭐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많이 먹는 성분인데, 유칼립투스 성분에도 그런 효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찾아냈고, 또 하나는 함초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함초는 이 우리나라 서해안에 가면 바닷가에 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그 성분 중에도 이 근육 감소를 억제하는 어떤 효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찾아서 우리가 좀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 특허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근감소 치료제로 개발하는 이제 일이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연구와 개발은 사실은 좀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연구실 수준에서 연구자가 이 물질을 약물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과 제약회사, 신약개발회사 이런 회사들하고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뭐 많은 회사들이 저희들 이제 기술에 관심을 갖고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해서 뭐 요걸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요 말씀드린 연구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근육에 대한 어떤 개념이 바뀌고 있다. 기존의 수축기관에서 지금은 호르몬 기관으로 어떤 개념이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근육에서 물질이 분비된다는 게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마이오카인인 거고. 그럼 이 마이오카인이 왜 중요하냐? 왜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운동을 대체할 수 있거나 혹은 운동을 모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고 운동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물질로 이 마이오카인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저도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런 걸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그 세계에서 그 첫 번째로 네 가지 그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근감소증 치료제를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그 연구를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근육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연구를 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여기 이제 뭐 여러 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서 제가 뭐 여기 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많을 테고, 혹은 이제 뭐 그래서 연구란 게 뭐냐면 일단은 그 흥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연구는 자기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연구도 내가 재미가 없으면 그걸 뭐 하겠어요. 그죠? 근데 흥미가 있으면 계속 그걸 이제 집중하게 되고, 그죠? 무슨 성과도 나오고, 그죠?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구에 대한 흥미를 이렇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활동이 있죠. 근데 지금 같은 이런 그 활동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어떤 내용 같아요. 저도 이제 집에 가면 여러분들하고 아주 비슷한 또래 그 애가 있습니다. 2명이. 네, 여러분들 보니까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또 여기 부모님들하고 같이 온 학생들도 많은데 굉장히 좋은 이 환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흥미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죠? 연구란 게 재미가 있는 거다, 이게. 연구는 뭐 따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오래 할 수 없어요. 연구란 게 재미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연구가 영어로 뭐죠? 연구가 영어로 하면 리서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리서치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연구란 뭐냐? 이 용어 안에 그 정의가 다 들어있어요. 보시면 리서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치는 보는 거 아니에요. 서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리서치는 다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뭔가 한 번 더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그게 사실은 연구예요. 연구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거에서부터 어떤 연구자로서의 어떤 자질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연구를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연구의 비전이 뭐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다들 이제 자기 어떤 개발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의 성장이 어떤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그러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자로서 우리 사회의 어떤 핵심 어떤 인재가 되면 우리 국가의 어떤 미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국가 바이오 산업 이런 데 관여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고, 또 연구는 이 국경이 없어요. 연구자는 뭐 한국 뭐 일본 이렇게 국경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자는 자기 능력을 개발을 하면 전 세계를 이제 경쟁으로 해서 전 세계의 어떤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실은 이렇게 문호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뭐 여러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제가 오늘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연구에 대해서 연구란 게 이렇게 좀 어떤 거고 또 연구를 통해서 과학자들이 저런 연구를 하는구나. 또 그런 걸 좀 이렇게 한 번 더 뭐 들어보고, 혹시나 나는 좀 저런 뭐 의학에도 관심 있고 과학에도 관심 있고 그러면 제가 하는 것처럼 그런 의사과학자 이런 어떤 직업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기대를 갖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